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지예요.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죠. 영어의 가장 기초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8가지의 품사, 팔품사가 있는데요. 팔품사 굉장히 중요한 건 아는데 도대체 팔품사가 뭘까?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자, 팔품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단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팔품사입니다. 단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팔품사라고 부르죠. 자, 품사. 품사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변하듯이 품사도 성질이 변할 수 있다. 품사라는 것은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단어들인데 단어의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팔품사다. 그리고 팔품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하듯이 품사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가 문장 속에 사는 역할에 따라서 8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팔품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팔품사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나와 있죠. 같이 말해볼게요. 뭐가 있나요? 그쵸? 명사, 대명사, 그쵸?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다. 네, 오늘 공부할 거는요. 이 팔품사에서 팔품사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문법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 문법이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을 볼 땐, 시험을 보기 위해선 항상 문법을 머릿속에 정립시켜야 되는데요. 먼저 일단 뭐 투부정사, 동명사, 뭐 사역동사 다 아세요.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팔품사부터 안 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팔품사를 먼저 알아야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영어 문장, 문법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한번 오늘 정확하게 팔품사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팔품사가 뭔지 외우기 굉장히 힘드시다고요? 제가 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로 외워볼게요. 명사, 형용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대전에 있는 집에 갑니다. 이렇게 외우면 간단하죠. 명동형부 대전직감. 접속사 우리가 집으로 외워요. 그래서 명동형부 대전직감.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에 있는 집에 간다. 라고 외우면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저도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명동형부 대전직감. 그렇죠? 명동에 사는 형부가 대전에 있는 집에 간다. 그 집은 팔품사에 있다 라고 외우시면 굉장히 간단하겠죠.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8가지 형태가 만나서 팔품사라고 불리는데 도대체 팔품사는 어떤 성질이 있으며 문장을 만들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명사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명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사 굉장히 중요하죠. 문장에서 명사 없이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도 없을 텐데요. 명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명사입니다. 저도 김현주라는 이름도 바로 명사가 되겠고요. 이렇게 eraser도 명사가 되겠고요. blackbird도 명사가 되겠고요. 헤어밴드도 명사가 되겠고요. 어떤 사물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자, 사람, 사물, 동물, 어떤 추상적 개념의 이름이라도 바로 우리가 명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명사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사,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 없이는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보어 역할,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명태, 주먹밥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명사는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명사가 주목보 역할을 한다. 이 개념에서 수많은 투부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한다. 꼭 알아두세요. 명사는 뭐다? 사물의 고유한 이름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렇죠.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네,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쵸?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나요? 그렇죠. 네 가지죠. 물질 명사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렇죠. 추상 명사, 집합 명사가 있다. 5개네요. 자, 다시. 뭐죠?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집합 명사가 있다. 이 명사에도 종류가 5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명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같은 종류가 있는 사물의 이름. 어떤 거? book, boy, girl, blackbird, pen, chalk. 이렇게 어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명사입니다. chair, 그죠? chair, meter, camera, 자, 다 보통 명사가 되겠습니다. computer 등등, 그쵸? book, boy, girl 같은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통 명사가 되겠고요.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자, 고유 명사 뭔가요? 그쵸? 서울, 아메리카, 메리 같은 뭘 나타내요? 사람, 또 지명, 어떤 특정 사물이게 되겠죠. 서울, 코리아, 그쵸? 뭐 한국, 미국, 호주, 뭐 제 이름은 김현주니까 김현주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의 이름, 인명이나 지명을 나타내는 명사를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자, 보통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꼭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명사의 종류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질명사가 있다. 물질명사는 바로 뭐냐? 물질의 이름이다. 자, 물질의 이름 뭐가 있나요? 뭐 milk, 우유, gold. 또한 사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gold, 뭐 금, salt, 소금, air, 뭐 공기, etc. 등 기타 등등 이렇게 물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물질명사가 되겠고요. 추상명사 뭐죠?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이에요. 뭐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거지만 그런 거에도 고유한 이름이 있죠. happiness, 행복, truth, 진실, love, 사랑, hope, 소망. 볼 수 없지만 추상적이지만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집합명사가 있는데요. 집합명사는 뭐냐? 집합체 이름이에요. 사람들, people, family, 가족, class, 수업 시간 이런 식으로 뭐 반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집합이 돼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집합명사인데요. 뭐냐? 그러니까 명사라는 것은 뭐냐? 그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명사라는 것은 고유한 이름, 사물의 이름, 어떤 것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이름을 통틀어서 우리가 명사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5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통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필요 다 없고요. 명사라는 것은 그냥 사물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합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 센텐스에서 2번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명사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명사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큰 획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명사라는 것은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 역할하고 목적어 역할하고 보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명사의 주어 역할. 주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장을 이룰 때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어와 동사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쓰이는 것이 바로 주어인데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om has been ill since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 찾아보겠습니다. 명사 어디 있나요? 그렇죠. Tom이 되겠죠. Tom은요. has been ill. 아팠어요. since yesterday. 어제 이후로 계속 아팠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Tom이 주어 대신 나오고 있죠. Tom은 뭔가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Our country's economy is getting better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주어 어디 있나요? 주어 어디 있죠? 동사 앞에 있죠. 여기 동사 어디 있나요? 그죠? is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주어가 되겠는데요. 우리의 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명사죠. 명사가 지금 어디 나왔나요? 주어 자리에 나왔죠. 주어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적어라는 것은 뭔가요? 목적어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목적어라는 것은 을에게 라고 해석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뭐다? 명사다. 문장 하나 펴볼게요. She. 역시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녀는 wanted. 원했어요. 뭐를요? 그 차를요. 차 뭔가요? 고유한 사물의 이름이죠. 명사가 되겠죠. 명사가 지금 어디 나왔다? 목적어 자리에 나왔다. 얘가 바로 명사고 명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Tom helped his son do his homework라는 문장이 있는데요.